부대에서 일어난 병사의 죽음은 직속상관의 거취와 승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병사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죽음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자살 사건으로 애매하게 종결된 배경이 아닐까요? 그래서 정부는 지난 2018년 군내 사망사고를 규명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재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이 위원회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앞으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은 국방부에서 전담할 예정입니다. 유가족들은 과연 군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제대로 밝힐 수 있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위원회가 발표한 사망 사례 중에는 최근 임명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관련된 사건도 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최근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신원식 의원. 후보자 청문회에서 38년 전 중대장 시절 벌어진 한 부하병사의 죽음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신원식 중대장 부대의 병사였던 조평훈 씨였습니다. 돌변 명령을 기다리던 1소대 장병들 뒤로 포탄이 떨어졌다. 다급히 A 이병 쪽으로 갔을 때 그 몸은 반쪽이 돼 있었다. 한 병사의 죽음이 왜곡됐다는 겁니다. 사고를 당한 병사는 이모 이병. 군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M203 유탄 발사기의 불발탄을 밟아 사망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3년 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이 문제를 진정했던 조평훈 씨를 만났습니다. 같이 이제 근무했던 이 전우들하고 한 10여 명 이상이 모임을 했어요. 그 모임 때마다 이 말이 나왔죠. 억울하게 죽었다. 신원식 중대에 근무했던 또 다른 병사를 만났습니다. 임용준 씨는 군에서 쓴 수양록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8사단 21연대 2대대 5중대. 중대장은 바로 신원식 대위였습니다. 당시 이모 이병은 전입 온 지 한 달 된 신병이었습니다. 몸이 좀 약했어요. 좀 약했고, 그리고 그 당시 이등병들은 너무 기가 죽어가지고 뭔 말하면 막 워낙 그냥 그런 식이었죠. 그러니까는 그런데도 고참들이 또 잘 대해주긴 했는데. 1985년 10월 3일 동안 계속된 콥스트라이크 훈련에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당시 상병이던 임용준 씨는 이 이병과 함께 콥스트라이크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콥스트라이크 훈련은 공군과 지상군의 합동훈련으로 실제 사격을 하는 위험한 훈련입니다. 신원식 대위가 이끄는 5중대는 훈련 마지막 단계에서 적의 고지를 점령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병장이던 조평훈 씨도 기관총 사수로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이 사진이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날. 돌아가신 날이요? 예. 날? 예. 내가 앞에를 보고 있죠. 네. 왜 우리는 자세히 볼 수 있냐? 현장을 전방을 우리는 주시하고 있어요. 우에서. 아, 위에서. 예, 예. 딱 주시라고 있어 앞에를. 그러면 우리 밑에가 M6 60mm 포가 있어요. 우리 밑에가 한 100m 밑에가. 고지 아래에는 1, 2, 3소대가 돌격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후방에 60mm 박격포와 기관총 등 화기소대가 지원 사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격 전 화기소대에서 60mm 박격포를 쐈는데 이게 문제였다고 합니다. 포를 이렇게 쏴면 여기 앞에 떨어지잖아요. 예. 각도가. 포를 이 정도 쏴야 되거든, 이 정도. 이 정도 쏴야 멀리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준 거예요, 이렇게. 이게 푹 날아가니까, 아, 이게
잘못 쐈다.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포 날아가는 거 보면 푹 소리 나면 보여요. 우리 쉽게 야구장에서 탁 때리면 혼놈이다 아니다 딱 느끼 똑같아. 당시 제2소대 상병으로 훈련에 참가했던 박지훈 씨. 고지 아래에서 돌격 대기 중 가까이서 박격포가 터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아주 옆에서 그냥 꽝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대원들도 미쳤나, 이게 어디다 쏘나, 얘네들 왜 이러나 그러고 이제 막 우왕좌왕하고 이제 무서워서 이제 그랬는데. 제1소대 소속으로 돌격 준비를 하던 임용준 씨. 1소대 병사들이 대기하던 곳에 박격포가 터졌다고 합니다. 제 머리로 포탄이 날아갔어요. 그걸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상병이라고 이제 그 양반하고 둘이서 막 엉거주춤 좌우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래도 이 사람이 고참이니까 우리도 빨리 없었나 봐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나지막한 이제 이런 바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편이 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아시잖아요. 그 이제 돌까지 하니까 같이 이제 다 몸을 받겠죠. 네, 그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제 머리 위로 날아간 거 확실해요. 그러니 그것에 의해서 이제 그런 사고가 난 겁니다. 머리 위로 날아갔다는 건 굉장히 낮게 갔다는 거. 그럼요. 낮게 날아간 거죠. 예. 사고를 당한 이병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1소대 이모 상병. 그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사고 발생 당시 망인과 나와의 거리는 불과 4~5m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포탄이 발포되었고 곧 꽝하는 소리와 동시에 포탄이 망인의 반려포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명의 소대원들이 망인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망인의 군복이 거의 벌집이 되어 있었고 군복으로 인해 혈흔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소대장님이 오늘 막 몇 번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한테까지 안 들리지만은 몇 번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간등성명을 됐다 하더라고요. 이병. 예. 그런데 헌병대 조사 결과는 이 이병이 박격포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M203 유탄 발사기에 불발탄을 밟아 사고를 당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게 정상 이동로가 아니고 이동로에서 좀 떨어진 곳이었고요. 돌 무덤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유탄 발사를 한 흔적이 많았고 유탄 불발탄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 장소에서 이 병사가 사고가 발생했고 그 파편이 불발탄이 터진 이 파편이 알루미늄 조각하고 이런 조각들이 막 비산대에 있었어요. 사체를 보니까 그 판초위, 입은 판초 위에 그 파편이, 똑같은 파편이 이렇게 꽂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 이병이 불발탄을 밟았다는 이야기는 사고 직후 누군가의 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 대대장 김모 씨는 이 이병이 불발탄을 밟았다는 주장은 추측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장에서 누군가 판초에 구멍이 뽕뽕한 것 보니 203 유탄인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가 걸어다니다가 불발탄을 찬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상황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불발탄을 밟았다는 그 말을 믿고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이유도 없었습니다. 추측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이 이병의 바로 옆에 있었던 정 병장. 그는 당시 헌병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정 병장은 위원회에 이메일을 보내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때 누군가가 와서 불발탄을 밟았다고 말했는데 모르는 내가 생각해도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날아와 터진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가물하지만 불발탄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와서 불발탄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무엇인가 작용을 한 것 같은데 헌병대인가에 갔던 기억이 어렴풋 나지만 어설프게 진술했던 것밖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당시 헌병대 조사를 받은 병사는 단 3명. 5중대 지휘 책임자였던 신원식 대위는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병은 박격포 포탄에 의해 사망했다. 부대 지휘관과 간부들이 불발탄을 밟아 사망한 것으로 왜곡 조작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신원식 장관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신 장관은 여러 차례 입장문을 내고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허위 날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당시 중대장이었던 후보자를 포함한 부대 지휘관과 간부들은 망인이 불발탄을 밟아서 사망한 것으로 왜곡 조작함으로써 사고의 지휘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결정문에 기재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죠?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박격포 사망 의혹이 사실일 경우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그러한 이야기가 맞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 시간부로 국방장관 사퇴하겠습니다. 만일 그러한 이야기가 맞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 시간부로 국방장관 사퇴하겠습니다. 위원회 조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신원식 장관에게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답변이 왔습니다. 신원식 장관에 따르면 박격포 사격이 종료된 시각은 13시, 이병이 사고를 당한 시각은 2시간 반 뒤인 15시 30분. 따라서 이병이 박격포로 인해 사망했을 까닭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박격포를 쏘았던 박상병은 위원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내가 한 포 발포한 것은 기억이 뚜렷합니다. 내 박격포로 한 발이 발포되고 10여 분이 지난 후 훈련이 종료됐습니다. 발포 전 소대장이 약 600m에서 700m 사거리를 불러주자 사거리가 너무 짧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소대장이 이 새끼들이 빨리 쏘라면 쏴라고 했습니다. 소대장과 포대장이 너무 당황해서 그런지 무전기가 날아와서 그런지 빨리 쏘라고 지시했습니다. 직감적으로 너무 짧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무전기를 통해서 빨리 쏘라는 명령이 있다 보니 발포를 했습니다. 타격한 다음 10여 분 지나서 병사가 불발탄을 밟아 다쳤다며 훈련이 종료됐습니다. 당시 박격포 사격을 지휘했던 화기 소대장의 진술입니다. 중대장이 고지보다 멀리 한 방 쏘라는 지시만 했을 뿐 어디 지점을 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지점을 정했으면 지도를 보고 거리 측정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격 명령은 떨어졌는데 박격포 운용 경험이 없어 거리 측정도 안 되고 곡사포가 안 보이는 표적을 보고 쏘는 것이다 보니 거리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임포반장에게 거리가 얼마쯤 되냐고 물어보며 1.5km로 잡았습니다. 이어 포반장이 장약이 어떻고 하며 쐈습니다. 발포 순간 1소대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다라는 무전이 들어왔고 박격포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에 직감했습니다. 위원회 조사에서 병사들은 박격포를 쏜 직후 사고가 발생했고 훈련이 중단됐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했습니다. PD수첩은 중대장의 무전병이었던 김모 상병으로부터 중요한 진술을 들었습니다. 사고 당시 김 상병은 신원식 중대장의 바로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TV 보고 너무한다 싶어서 그때도 내가 답을 안 하려다가 저것은 아니다 싶어서 말씀했을 뿐입니다. 60 그 화기소대에 싼 것에 맞아서 사망한 것은 확실하다.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때 제가 거기서 봤으니까요. 김상병은 사고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야 길게 쌌어요. 길게 쌌고 그 길게 싸니까 중대장이 뭐라고 했어요. 아 무전으로? 예.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탄이 쌌는데 탄이 빨리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참 있다가 떨어졌는데 그게 이소대 그 죽은 그 1인병 그 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상황 종료됐어요. 화기 소대장 김모 씨가 간부로서는 처음으로 이병과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이병을 표적으로 쏜 것도 아니고 설마 일이 그렇게 될지 몰랐습니다. 당시 괴로웠습니다. 본의 아니게 숨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잘못으로 미처 피지도 못하고 사망한 이병과 유가족에게 죄송합니다. PD수첩은 신원식 장관에게 13시에 박격포 사격이 종료됐다는 근거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당시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불발탄을 밟아 사고가 났다고 하면서도 당시 신원식 중대장은 화기 소대장을 질책했다고 합니다.
사고 발생 직후 병사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중대장이 소대장에게 너 사거리 얼마 줬어? 라고 묻고 소대장이 얼마 줬다고 대답하자 조인트를 깠습니다. 또 다른 병사도 신원식 중대장이 화기소대 포반장을 질책하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망인의 군복이 거의 벌집이 되어 있었고 곧 중대장과 포반장 등도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고 그 자리에서 중대장이 포반장에게 고함을 지르며 질책했습니다. 만약 사격 실수로 병사가 사망했다면 중대장은 어떤 책임을 졌을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영외로 나가면은 어마어마한 사건. 자기 부대가 부대원을 자기 포로 죽인 거잖아요. 네, 그 사거리 말도 안 되는 사거리 측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 날도 뭐 입단속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저놈끼리 어떻게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다친 것도 아니고 사망을 했는데. 병사들은 사고 직후 부대 간부들이 입단속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전체 중대 모아놓고 불발탄이다. 한마디로 경고망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놔면 소대장들이 또 분대장들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지시 내리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말 못하지. 부대에 복귀하고 나중에 중대에서 들었는데 망인이 불발탄을 밟아 사망한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중대장이 처리했습니다. 간부들이 입단속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신원식 장관은 불발탄 사고를 불발탄 사고라고 고지한 것은 입단속이 아니라 정상적인 부대 관리였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5중대 2소대장을 지낸 강모 씨가 PD수첩 취재진에게 중요한 진술을 했습니다. 자신도 입단속을 하는데 동원됐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한 거가 기억이 나요. 제가 저희 소대원들한테 일을 확대시키지 말자. 그 죽음이야 참 어떻게 그걸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나머지 우리 병사들도 여러분 동료들도 더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한 거로는 그 전에 신원식 중대장이 뭔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듣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 상황을 잘 모르니까 현장에 있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이병의 장례식을 치른 뒤 휴가를 나갔던 임용준 상병은 서울 서부역에서 이병의 아버지를 만났다고 합니다. 서부역 뒤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아버님이 제 마크를 보고 붙잡더라고요. 그 사고자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아니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랬지. 뭔가 문제 있었다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말할 수가 없죠. 부끄러워요. 그래서 괴로운 게 너무 괴로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병은 일병으로 추서돼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지금도 M203 유탄 발사기에 불발탄을 밟고 사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우들이 해야 할 일인데 그 전우는 같은 사명뿐이 아니라 지휘관이 먼저 그 실수를 인정하고 자기 부하인데 그 죽음에 사과하고 또 그 당시에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우선 제일 미안하죠. 지금도 전우들이 역할을 못 해주고 있으니까.